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숨어 있다. 카피라이터 유병욱이 말하는 평소의 관찰, 메모, 음악, 밑줄. 평소의 발견. 북하우스. 프롤로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평소의 시간이다. 인간은 최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치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짜내고 짜내다가 텅 빈 껍데기로 버려지는 삶. 치약에게는 늘 비극적인 결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마개를 열고 나면 결국은 몇 달 안에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치약이 못나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약은 내용물이 담긴 튜브와 한 개의 마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출구는 있지만 입구는 애초에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짜낸 만큼의 치약을 튜브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쳐내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세상의 치약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평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날들을 얼마나 풍부하고 충만하게 보내느냐가 우리를 치약이 될 운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소의 관찰, 평소의 독서, 평소의 음악, 평소의 여가. 틈틈이 나를 채울 수 있다면, 생각의 재료들을 쌓아둘 수 있다면 고통스럽게 내 밑바닥을 보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린 보석들이 특별한 생각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책은 생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20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온 한 인간의 평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긍정적인 성격 때문인지 평소의 힘 덕분인지 저는 꽤 행복하게 이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서 읽은 책의 문장이 언젠가 내가 쓸 카피의 뼈대가 되는 삶. 내가 관찰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쓸만한 인사이트로 돌아오는 삶. 저의 요즘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평소의 발견 덕분입니다. 넓게 경험하고 깊이 생각한 것들을 볕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삶.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 제 인생의 어느 날입니다. 짜내미 시대에 굴하지 않고 치약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책을 통해 전하는 저의 평소가 여러분의 평소에 가서 닿기를. 파트 4. 평소의 밑줄. 용감하지 않은 자를 위한 용기.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앰브로즈 레드문. 이 한 줄은 제가 멍하니 TV를 보다가 주운 뒤 20년 정도를 간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줍던 순간만 기억나고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도통 알 수 없네요. 그저 당시의 어렴풋한 기분만 떠오를 뿐입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 화이트보드에 마커펜으로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좀 생소한 포맷이었던 데다가 그냥 춤 잘 추는 가수라고 생각했던 박진영 씨가 여성 문제를 굉장히 선명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빨려들 듯 보고 있었죠. 여성이 가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경제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문장 하나를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어딘가에 적어두었고 일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듯 가끔씩 들여다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메모를 보니 일본 속담이라고 쓰여 있어 20년을 일본 속담으로 알고 살았는데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가 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 즈음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손에 무슨 카드를 쥔 것도 아닌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고민하며 어느 것 하나 선뜻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용기 있게 일을 벌여 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우면서도 겉으로는 무모하다고, 생각이 없다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폄하했습니다. 사실 과감한 결단력은 그리고 그것의 다른 이름인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없는 능력이었으니 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신중함이란 단어로 스스로를 포장하려 했죠. 그때 만난 저 문장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두렵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태어나길 용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건 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작만 하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은 시작되고 몇 년 뒤엔 분명 수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질과 상관없이 나는 분명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기. 제가 좋아하는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달린 5km의 트랙 중 가장 먼 구간은 침대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이다. 나이키. 인사이트가 넘치는 카피죠. 아직도 볼 때마다 질투가 날 만큼 좋은 카피입니다. 이건 사람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문장이거든요.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맞춘 알람 시계가 울리면 이걸 끄고 자야 할 수백 가지 이유를 찾는 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제가 맞이하는 일이거든요. 어제 술을 먹어서,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제 잠을 깊이 못 잤으니까 아침에라도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왠지 미세먼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추운 것 같아서, 아직 더운 것 같아서, 일어날 이유보다 훨씬 많은 그냥 자야 할 이유들. 그러니 아침 운동의 가장 먼 구간은 알람을 끄고 일어나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 곳까지의 거리입니다. 일단 현관문을 나서면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때론 무책임하게 던져놓기, 미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프로젝트는 일단 해보기. 솔직히 두렵고 걱정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제게 꼭 필요했던 용감하지 않은 자를 위한 용기랄까요? 용기 없다는 걸 책에서까지 밝혀놨으니 저도 앞으론 조금 더 용기 내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용기에 대한 멋진 두 문장으로도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당신을 위해 제 평소의 밑줄 리스트에서 하나를 더 주섬주섬 꺼내봅니다. 10년 뒤 당신은 당신이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크 트웨인.